오! 오! 안녕하세요. 사학테레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양준혁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예전 아톨 앞인데요.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느냐? 예전 아톨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태석 대표님과 잠깐 간단한 인터뷰를 하러 갈 건데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예, 저희는 지금 예전 아톨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예. 여기 대기실 쓰는 거죠? 대기실입니다. 예. 여기 김태석 대표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태석 대표님이 최근에 그 도덕적 도둑이라는 공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도덕적 도둑 마무리 하시면서 뭐 어떠셨어요? 이번에 하시면서? 예, 아주 관객들도 많이 오시고 네. 다 즐겁게 단원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고 관객들하고도 즐기고 그리고 아주 성과가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끝났잖아요. 예. 어제 공연으로. 예. 그러면 이제 차기작이나 뭐 다른 건 또 예.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8월 2일부터 7일까지 네. 대구 국제 호러 축제 참가자로 우리 하녀들이라는 작품을 공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부터 연습에 돌입하겠습니다. 벌써 또 예. 쉬는 시간 없이요. 예. 이번에도 연출을 맡으셔서. 예, 연출 맡고. 예전 아톨이 엄청 오래됐어요. 한 25주년 됐고. 예. 그동안 공연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전 아톨만의 그런 공연 철학이라든지 그냥 어떤 공연을 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 극단 예전에 그 뭐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또는 뭐 우리 창립 그 창단 그 목적이라 할까? 그 중에 하나가 네. 연극의 사회적인 책임 완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뭔가 하면은 연극이란 것은 인간의 삶과 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꼬집어내어서 이것을 극화해서 관객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어떤 우리 관객들이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어떤 우리 연극이 영향을 미치고 큰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하자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작품들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결국 그 연극을 보는 인간들에게 관객들에게 어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옳은 연극이 아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하든 고대 그리스극을 하든 뭐 현대 작품을 하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꼬집어내는 그런 사회성이 아주 진한 예,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덕적 도둑은 이제 최근에 했잖아요. 예. 뭐 잡지에도 이제 실을 생각이지만 도덕적 도둑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님의 말씀으로 좀. 그 도덕적 도둑은 그 다리오 포 이탈리아 네. 극작가 다리오 포의 작품입니다. 네. 다리오 포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네. 그분이 좌파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좌파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면 민중운동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연극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민중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이 사회 문제점, 정치, 사회, 경제 어떤 그런 구조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직접 전달하고 그래서 어떤 뭐 어디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작품 성향들이 그런 민중 연극을 부르짖고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이 사회성이 뚜렷한 그런 이제 작가인데 그것을 이제 혹자들은 좌파 극작가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라 이런 데 참가하기도 하고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부르주아들을 뭐 비판하고 또 그 당시 가진 자들 뭐 가진 그 어떤 상류층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이제 고발하고 또 사회 정치 경제의 문제점을 막 비판하는 건 작품을 위주로 한 작가입니다. 그것들이 크게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도덕적 도둑도 마찬가지 그런 작품입니다. 1960년, 70년대 이탈리아의 사회, 정치, 경제의 문제점들을 도덕적 도둑이란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극 형식을 빌려서 예.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사회 또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을 비판한 그런 풍자 연극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식은 그 이탈리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코미디 델 아르테라는 연극 그 연기 형식이 있습니다. 예. 아주 슬랩스틱적인 그런 연기 방식인데 예. 그 방식을 차용해서 그래서 또 내용은 완전 막장입니다. 불륜입니다. 불륜에 네. 요즘 유행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 또는 그 라이어류의 어떤 그런 코미디의 원조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빠르고 재미있으면서 그 이면에는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고 풍자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보면 막 무슨 즐겁죠. 막 코미디니까 불륜 관계에서 서로 막 그 정부하고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뭐 찾아오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재밌죠. 거기서 네. 예, 거짓말과 거짓말이 계속 꼬리를 물고 흔드는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히 대사를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풍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을 이제 잡혔으니까 시의원입니다. 그 주인공이 시의원직을 이제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 스캔들이 잠잠해지면 나는 다시 시장으로 추대될 것이요. 이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예. 그런 대사도 나오고 그 외에 많은 그런 그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그 위선에서부터 어떤 사회 경제 구조의 위선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 도덕적 도둑은 예전에 정치 뭐 행태를 풍자했던 거랑 똑같이 예. 현실에 있는. 이제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는 그 연극인이시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게 항상 서울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 서울 제한 지방 모두. 특히 그 중에서 뭐 지방에서 공연을 하다가 서울을 간 배우들은 또 이제 지방과 잘 교류는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대구 연극계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현황이 또 괜찮다고 보시면 뭐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런 예. 그 질문을 바꿔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대구 연극의 뭐 실태랄까 현황이랄까. 네. 제가 처음 대구 연극에 몸담았을 때가 1977년, 78년 이때인데 그때와 지금은 정말 천양지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혹자들은 매번 대구 연극이 과도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만 뻥보됐다면 과도기예요. 저는 그 말 싫어합니다. 과도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연극인들도 많아졌고 연극에 투자되는 돈도 많아졌고 연극의 질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연극 공연하는 극장도 많아졌고 지금 그 1970년대와 2019년 지금 이때와는 천연지적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연극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연극 배우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일반 뭐 사업 같이 경제 활동 같이 그 발전하는 그에 비해서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 대한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극의 가치에 대한 연극에 임하는 우리 연극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이제 대구 연극인 중에서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뭐 영화 배우도 되고 TV 탤런트도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구하고 교류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교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바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리고 또 영국 배우로 돌아오기를 바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네. 연극에서 배운 기술을 영화나 TV에서 먹거든요. 그럼 예. 그쪽 이제 영화 배우가 돼야지. 영화 배우가 되면서 끊임없이 걔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캐스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캐스팅이 안 되면 그것도 못 먹고 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캐스팅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연극을 했습니까? 연극은 영화나 TV는 이제 필요할 때 찍으면 자기 나올 때 찍으면 되거든요. 이게 찍는 게 이렇게 간헐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몰아찍기도 하고. 네. 근데 연극은 매일 연습을 하는 그런 예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달, 석 달 시간 내기가 참 힘듭니다. 뭐 간혹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있는 극단하고 연계해서 이제 더블 캐스트, 트리플 캐스트로 뭐 황정민도 연극하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서 뛰어난 연기를 바를 수는 없어요. 트리플 캐스팅으로 뭐 또는 더블 캐스팅으로 해서 메인 배우가 있고 이제 유명 배우이기 때문에 유명 배우를 집어넣어서 기획적인 측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연습을 하고 시급합니다. 바쁜 사람 아닙니다. 바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알아서 연습해오고 이 사람은 유명세 때문에 연기 잘하든 뭐하든 큰 상관없이 그냥 우리 봐주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대구 출신 중에 이승민 씨가 가장 유명한데 서울에서 연극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한 번씩 연극하는데 대구에서 뭐 합니까? 서울서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이제 그 바운더리가 활동 영역이 서울이니까 거기서는 극단들하고 이게 되지만 대구까지 내려와서 뭐 하죠? 단 그래도 이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훌륭한 게 영화를 찍으면은 대구 지역에 있는 배우를 주조연 배우들 있죠. 단역 배우를 이제 섭외를 하도록 해줍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극단의 이미정 대표도 출연했고 비스트하는 영화 있죠. 아, 거기 출연하시나요? 출연했어요. 오. 내 말고 우리 극단 이미정 이미정 출연합니다. 단역으로. 또 이송이 레퍼토리 이송이 예. 악당으로 출연합니다. 아. 곧 개봉하는데. 네, 꼭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몇몇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허. 도움을 줍니다. 그거 출연하면 출연료 꽤 주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연극 한 달 개런티를 딱 2번 찍고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서 떠서 서울 간 배우들이 뭐 이승민 말고 또 그 있잖아 이희준이 이희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준이도 대구 출신이 않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항상 자기들이 얘기해 자기는 대구 출신 연극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위상도 높아가고 기분이 좋죠.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저희는 참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예. 근데 엄밀히 대구 출신으로 스타가 된 배우는 몇 명 안 됩니다. 예, 2명 정도. 나머지는 주로 PD나 연출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 이 사투리 때문에 옛날부터 대구 출신들은 이 사투리 때문에 연극 배우를 잘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PD라든지 이제 방송국이나 영화 쪽의 PD나 감독 쪽으로 많이 활동했고 그 유명한 PD들 방송국에 보면 경상도 출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대구 출신 배우들도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하죠. 근데 엄밀하게 연극과 영화는 영역이 틀립니다. 이제 영화하는 사람은 연극하기 참 힘들어요. 연기 스타일이. 근데 연극하는 사람들은 영화하기 참 쉽습니다. 연기의 기본이 연극에서 닿거든요. 영화에서는 되는 사람을 사용하는 데입니다. 철저히 프로의 세계입니다. 영화나 TV는 연기되는 사람을 써먹는 것이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극파는 잘 못해도 와서 가리키면서 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한 달, 2달, 석 달 연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뭐 영화는 연습하고 찍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연습해야죠. 예, 알아서 연습해서 와서 찍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그렇게 가리키는 시스템이 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 연극을 통해서 영화나 TV 탤런트 되고 스타 된 사람들이 항상 연극 고향을 잊지 말고 자기들 번 돈을 조금 뭐 후원을 좀 한다든지 그죠? 한 번씩 공연할 때 자기가 배우고 자랐던 그 극단에 와서 한 번씩 인사하러 온다든지 예. 공연 때 뭐 보러 온다든지 이러면은 또 스타들이 오면은 님을 혼자 계실 때
뭐 사생활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네, 혼자서 그러니까 공연 준비 말고 음. 뭐 남는 시간에는 어떤 걸 하시는지. 남는 시간에 이제 네. 뭐 주로 일을 합니다. 글을 아, 쓰고. 네. 그러니까 연극이란 작업을 하면은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공부를 할 시간은 그 외의 시간입니다. 뭐 새벽이라든지 새벽에요. 남 놓을 때라든지 예. 이럴 때 이제 저의 발전을 위해서 저 공부를 하죠. 또 예. 그 다음날 연습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본을 보고 연습을 하고 연극 연습은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본에 나와 있는 어떤 주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와 유사한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이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구나. 예를 들어 도덕적 도덕의 푸티 브루조아라는 단어 나옵니다. 예. 좀 처음에 푸티 브루조아 이게 뭔 뜻이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지? 브루조아는 네. 브루조아 푸티. 그럼 브루조아 전 뭐 이상하다 싶은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푸티 브루조아가 소시민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조아도 아니고 예. 일종의 프로레탈리아인데 조금 잘 살아서 약간 브루조아 같이 되려고 하는 중소 시민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프로레탈리아들이 그런 중소 시민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프로레탈리아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런 노동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푸티 브루조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와서 거기 이제 그 노동 계급에서는 그 푸티 브루조아가 아주 안 좋은 계급이죠. 예. 좀 먹고 살만하다고 뭐 이제 노동운동 안 하니까 위치가 달라졌다고. 예. 예. 그렇지만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그 대사에 보면 뭐 우리 마누라는 뭐 푸티 브루조아 근성에다가 뭐 허영심이 많고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대사가 지금 현실 사람들한테 먹혀가 있느냐 알겠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는 대사였는데 단어였는데 예. 그래서 뺐습니다. 빼고 그걸 어떻게 하냐 관객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브루조아 근성 바꿨어요. 그냥 부르주아라고. 브루조아 근성으로. 그러니까 푸티 브루조아라는 어떤 그런 소시민 개념 이런 개념이 일반 분들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빼고. 아무튼 대표님은 그래서 평소에 연극을 준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연극 생각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신다. 공부하고 또 네. 영화도 보고. 영화는 어떤 걸 또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네.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어떤 유튜브에 유튜브를 뭐 보십니까? 하여튼 뭐 닥친들 봅니다. 그냥 예, 보나요?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막 옵니다. 유튜브 본다고 밤을 지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정치적인 것도 보고 비정치적인 것도 보고 문화적인 것도 보고 네. 또 제가 이 여행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여행하는 그런 못 가니까 예. 여행은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서 여행 갈 시간 차 없어요. 연습도 가면 두 달씩 연습해 버리니까 연습 시간이 없죠. 네, 공연해야 되고. 공연하시고 연습. 근데 공연 끝나자마자 어제 공연 끝났지만 또 내일 예, 연습하신다 하시니까.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 예. 연극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그걸 해야 되지. 그걸 팽개치고 딴 데 갈 수는 없고 또 예. 가기에 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누가 뭐 지원금 주고 뭐 어디 뭐 이런 거면 갈까. 예. 뭐 내 돈 주고 여행은 잘 안 갑니다. 갈 수가 없고. 예. 그 여행을 못 가니까 예. 이제 여행 가는 유튜브 이런 거 주로 보고. 그래서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영상으로는 안 가본 예, 적 안 없다. 가본 데 없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예. 저 캄보디아 못 가봤거든요. 앙코르와트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앙코르와트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걸 누구보다. 소위 방구석 여행 전문가. 그럼요. 가는 방법부터 해서 뭐, 네. 뭐 여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뭐 당구도 좀 좋아하거든요. 당구는 당구도 이렇게 치시나요? 당구는 한 200 치는데 예. 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이제 그 당구 프로그램을 보면 재밌잖아요. 좀 보고 마치 인생 끝에 당구라는 게 당구가 인생이야. 시간 참 많이 부족하시겠는데. 예, 시간이 잠은 한 4시간 정도 자는데 예. 그 시간들을 많이 활용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은 하세요? 하루에 한 3시간 하죠. 그러면
4시간 자고 아침에 한 몇 시쯤에 일어나시죠? 아침에 한 9시쯤 일어납니다. 9시 늦게 일어나서? 자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서 뭐 무대 세트도 만들고 네. 또 뭐 사람들도 만나고 홍보도 하고 네. 뭐 또 강의도 가고 뭐 교육도 하러 가고 예. 뭐 이런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저녁 때 연습도 하고 낮에 연습도 하고 어떨 땐 작품을 2개, 3개 같이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작품만 그럼 주 작품은 한 애들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딴 또 공연하는 또 있습니다. 우리 극장에서 공연하는 거 말고 어떤 공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화원에서 하는 내가 강의를 가는 문화원에서 하는 예. 그래서 하는 공연도 있고 또 기획 시민들끼리 공연, 하는? 예, 또 예. 어떤 초청 공연 받아서 가는 아.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좀 우리 현황도 보면 공연 스케줄 쫙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기 공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활용한 많은 일을 하죠. 초청돼서 가기도 하고 예, 시민들과 함께 예, 하기도 예, 하고 예. 예, 교육 차원에서 뭐 한국인들의 삶이 참 쉽진 않네요. 아, 이거 쉽죠. 바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연극과 네. 이 자본주의 연극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사회주의 연극은 예. 인민 배우만 되면 지가 연극을 하든 안 하든 뭐 1분 나오든 5분 나오든 예. 인민 배우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극단. 시립극단이 시립극단 사회주의입니다. 자기가 5분 나오든 10분 나오든 출연 안 하든 매달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연극에서는 연극 공연 불러준 놈이 없으면은 돈 못 벌죠. 그거는 개런티가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출동살동 어떻게든 무대 써야 됩니다. 이게 또 사회주의 배우가 아, 자본주의 배우라고 나는. 그래서 예.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사회주의 연극의 연기의 그 우리 사실주의 연기의 그 어떤 메소드를 만든 분이 스타니슬라스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예. 소련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 사회주의 연기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내가 배우가 되면은 경험 연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창녀 역을 맡으면 창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창녀하고 비슷한 어떤 뭐 느낌을 받는다든지 뭐 딴 책을 읽는다든지 어떻게든 그 창녀 뭐 예를 좀 이상하게 들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걸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회주의 연기랑 자본주의 연기,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그래, 되거든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작품 역을 하나 맡으면 이 역밖에 못 합니다. 딴 걸 못 해요. 2가지, 3가지 못 한다는 얘기죠. 또 안 해도 먹고 사니까 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어떨 때는 2가지, 3가지 작품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저도 지금 하늘 도덕적 도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딴 작품 마당놀이 공연하러 딴 데 갔다 옵니다. 오전에 가서 공연하고 예. 와가 오후에 도덕 공연을 합니다. 2작품씩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예. 리 스트라이버그라는 이제 친구가 만든 메소드, 일종의 스타니슬라스키의 연기 메소드를 자본주의화 시킨 게 어떻게 보면 리 스트라이버그의 메소드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뭐냐? 맡은 배역을 내한테 맞춰버린 거죠. 둘 다 메소드 아닌가요? 메소드인데 예. 이제 스타니슬라스키는 내가 맡은 역으로 변신하는 거고, 예. 이제 리 스트라이버의 메소드는 내가 맡은 역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면서 맞추는 게 저기 사회주의 물론 시민이고. 변신을 하는 게 원칙 맞는데 예. 자본주의에서 연기를 다 타작을 해야지 먹고 살다 보니까 예. 나를 변화해서 어떤 역을 만들기보다도 이 사람을 내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예. 내 식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영화 배우로 예를 들자면 성광호 배우님이 약간 자본주의식 그렇죠, 연기인 거고. 타작을 하니까 예. 다 지 스타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 어떤 얘기도 보면 송가 스타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경험 뭔가 하는 것 진짜 경험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약간 저기 최민식 배우님 같은. 최민식 같은 스타일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예. 그 외국 배우로 치면은 이제 그걸 우리 연기파, 성격파 배우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성격파 배우는 알파치노. 예. 알파치노는 전부 지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연기를. 그리고 그 우리 로버트 드니로는 변신을 하죠. 여기에 따라 자기가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론 브란도, 예. 그 유명한 그 친구가 또 지스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콜롬보, 형사 콜롬보. 네. 뭐 여러분 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하는 형사 콜롬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콜롬보 알긴 아시죠? 형사 콜롬보 같은 경우 세상에 그런 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눈도 한쪽 의안이거든요. 피트 포크. 네. 눈이 의안이거든요. 형사가 개째째하이가 바바리 코트 입고 와가지고 뭐 비실비실하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명석하게 촥 상을 바꿔나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제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캐릭터 재창조해내는 거죠. 우리 특히 TV 탤런트들이 굉장히 많죠. 예. 예를 들어 윤문식이면 윤미 스타일, 어떤 영 봤던 윤미 스타일입니다. 뭐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우리 현대 그 자본주의 연기 스타일입니다. 뭐가 그게 더? 예. 원칙적으로는 스타니슬라스키의 그 사회주의식 연기가 사회주의 좀 더 스타일 많은데 메소드 맞죠. 경험. 네, 현실상 그게 안 된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양하게 자기역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배우들한테 연기 그러니까 캐릭터 뱅크를 몸에 만들어 놔라. 예. 적어도 100사람 정도의 캐릭터를 몸에 찍는 거라.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써먹어라. 100사람이나요? 100명, 100인 정도. 1000의 얼굴 하는데 1000의 얼굴은 거짓말 그렇고 예. 한 100명 정도의 캐릭터를.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독특한 캐릭터다. 저거 익혀놔라. 익혀놓고 그래 필요할 때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느낀 게 제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평소 취미 생활이나 뭔가 이제 인간 김대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독자분들이 알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평소에도 연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연극만을 생각하며 산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연출로서 지금은 주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연출로서 살면서 느낀 뭔가 소신이라든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출을 한다, 뭐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엔 배우를 하려고 연극을 시작했는데 예. 마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배우를 못하면 연출을 하고 연출을 못하면 글을 쓰고 극작, 네. 그 글도 못 쓰면 평론하고 평론도 못하면 교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연극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배우입니다. 배우가 최고고 왜 배우가 없으면 연극이 안 되니까 연출 없어도 연극 되는데 예. 단 요즘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워낙 연극이 종합 예술이고 워낙 다양한 이제 그 요소들이 연극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 전체를 통괄하고 하나의 이제 예술적인 하나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몰고 나가기 위해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주의 연극이 도래되면서부터 연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연출을 이제 배우를 지망하는 연출이거든요. 저는 항상 배우를 지향하는 연출. 그래서 연출을 할 때는 배우의 입장에서 예. 결국 배우가 관객들하고 만나는 그런 예술이니까 어떻게든 배우의 입장에서 연출을 하고 배우들이 편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연출을 이제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 그 스타일입니다. 아직도 연기도 하시잖아요. 연기도 하죠. 네. 배우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뭐 중요한 역 아닌 뭐 단역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연 배우가 이제 그 펑크가 나면 대신 대역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대사도 이렇게 모이 올라간 적도 있고 예. 그래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 예술가로서 또 고집이 또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배우들이 연기를 젊었을 때는 제법 호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호랑이 연출가. 왜요? 저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준다 하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건 젊을 때 얘기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젊을 때는 제가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하는데 또는 배우들한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요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60이니까 세상 경험도 많고 그래서 배우들한테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나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옛날 같이 배우를 잡아서 막 족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로. 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니까 또 배우들이 또 한편은 또 안 좋아해요. 막 한 번
배역에 대해서 설명하면 1시간씩 하니까 배우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듣는데도. 그러면서 요즘 느낀 게 가장 훌륭한 연출은 말을 안 하는 연출이 가장 훌륭한 연출이구나. 말 안 해도 그냥 연출이란 존재감만으로도 배우들이 알아서 무대에서 움직이는, 연기하는 그렇게 하게 하는 연출이 최고 연출이구나. 마치 그 우리 슬럼덩크 만화에 나오는 저 백호 감독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닮으셨어요. 닮은 거죠. 예. 그 양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말을 안 하는, 이때까지 연출 중에 가장 간섭 안 하고 말을 별로 안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야야예 어무익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연출했지만 내가 주로 말 별로 없이 내 자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배우들이 그 나이의 배우라서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말 되도록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알았어. 그런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되도록이면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배우들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출이구나. 어릴 때 30대 때는 실력이 없으니까 뭘 몰라서 가음을 질렀고, 이제는 뭐 알아서 가음을 안 지른다기보다도 이제는 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되도록 말 적게 하고 안 하고 같이 배우들하고 웃으며 즐기면서. 이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럴 수도 있죠. 잘 되길 바라면서 많이 다그치지만 막상 그냥 오히려 냅두는 게 더 아이를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요하게 이제 막 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우들의 가치는 연기거든요. 그렇죠. 배우의 몸값은 뭐 오래 했다고 절대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잘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배우가 연기를 잘하게끔 해주는 것이 그 배우의 몸값을 올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잘하게끔 훈련하고 연습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집요하게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게으르고 연습을 이렇게 안 하는 배우는 가차 없이 조집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연기도 죽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호흡이. 제가 맨날 배우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연기는 상대방한테 달려있다. 네가 백날 잘해도 상대방이 못 받아주면 연기 니도 죽는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해라. 서로. 내 연기는 상대방한테 달려있으니까 서로 잘해줘라. 그래서 연극을 배려의 예술이다. 인간적인 예술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배려거든요.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 이런 것들이 다 배려의 말이거든요. 서로 배려를 하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은 그게 배려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양보일 수도 있고 또 양보가 다른 의미죠. 배려라는 것은 서로 배려를 해준다면,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한다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게 노하우. 훈련이죠. 저희들만의 저희 극단 내지만 훈련법들이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법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목표를 줘서. 그 참 이상한 게 히딩크하고 비슷한데, 히딩크도 보면 저 그때 2002년대 목표치를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있습니다. 배우가 갖춰야 할 그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기도 뭐 20개 이상 해야 된다. 뭐 발차기를 200개 이상 해야 된다. 팔불로 높이뛰기 200개 이상 해야 된다. 뭐 촛불 끄기를, 호흡 촛불 끄기를 1.5m에서 뭐 훅 끄게 해야 된다. 막 우리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발성법에 있어서 한 호흡에 52음주를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치를 위해서 막 연습을 합니다. 세부적인 걸 조금씩 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는 연기는 과학이다 그러거든요. 아주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이제 뭐 침대는 과학이다 그런 것이 연기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후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말 무슨 뜻 아는데, 처음 온 배우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연기는 가능성인데 어떻게 과학이냐?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런데 그게 뭐냐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은 왜 만약에
내가 누구누구라면은 예.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항상 연기를 하기 전에 목적성 예, 말씀하신 거예요. 동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 우리 PD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예.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궁금하니까요. 그 대사의 그 이유를 다 찾아냅니다. 예. 그럼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느낌을 찾으면 안 돼. 왜 서로 대화라는 것은 논리의 연결이거든요. 그렇죠. 감정 연결도 있지만 논리의 연결인 거죠. 이 논리성을 찾아내는 게 우리 대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그렇게 분석된 것을 관객들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턴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분석은 추상적인 거지만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분석 백날 잘해봐도 분석된 것을 구체적으로 관객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기를 분석해서 패턴을 만들고 동작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연기를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방법, how를 찾아서 예. 어떻게라는 걸 찾아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뭐 농담 비슷하게 연기는 과학이다, 논리적이다.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건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 논리적으로 자 네가 이런 심리적이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인데 그럴 때 같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겠느냐. 자 팔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고 시선 어디로 두며 몸의 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시연을 해봐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무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배우들 무작정 하거든. 무작정 느낌대로 막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는 최적의 그 표현을 못 한다. 결국 배우는 가장 최적의 표현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배우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왜 오해 살 때 많은 친구들 얘기할 때 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쪽이 그래서 오해가 많죠. 생기잖아요. 예.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도 배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객은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관객은 A라고 얘기했는데 관객은 O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극 교육을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표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극 교육 막 시키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표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문선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대사를 분석했을 때 분석했는 것을 관객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을 연출이 하는데 이제 앞장서는 겁니다. 연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또 혹시나 독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 아트홀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대구 연극계에서 정말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시면서 이게 좀 아쉬웠다라든지 그 앞으로는 뭐 어떤 거를 좀 더 하고 싶다 뭐 계획 그런 것들 있으시면 아쉬운 건 참 많습니다. 뭐 예. 정말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네. 할 수 없었던 것들, 뭐 배우 또 뭐 경제적인 부분, 또 저의 뭐 잘못된 어떤 연극에 대한 뭐 관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정말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항상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극은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네. 무대에 올라가면은 꼭 어느 누가 실수합니다. 배우 중에 어느 누가 하나 실수합니다. 절대 완벽한 공연을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 흠이 있긴 말이 있는데 제가 연극을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그 아쉬움을 막 가슴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든 그 아쉬움이 없이 좋은 연극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뭐 저희 사명이 아닌가, 연극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 후배들은 그런 아쉬움이 없이 좀 더 나은 조건 하에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생각하고 뭐 극장도 만들고 뭐 휴게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 김태석 예전 아톨 대표님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